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5년입니다. 근데 그 5년 동안 나라 빚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400조나 늘어났습니다. 400조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는 해였죠. 660조 2천억 원이었던 나라 빚이 2022년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내년이죠. 1070조 3천억 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09조 9천억 원이 늘어났죠. 엄청난 부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한 해 예산이 올해가 558조였고요. 작년에가 512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한 해 부채만큼 지금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 해 부채나만큼. 이것은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도 이거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마구 갖다 뿌렸다 이 말 외에는 어떤 설명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금융위기 때 이만큼 많이 뿌렸습니까? 안 뿌렸습니다. IMF 외환위기, 단군 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라고 했던 IMF 외환위기 때도 이렇게 안 뿌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계속 뿌려댈 겁니다. 계속 뿌려댈 거예요. 그러면 409조가 아니라 지금 420조, 430조까지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뿌린 것 같으면 괜찮은데요. 이것만 뿌린 것 같으면 공기업 부채는 또 엄청 늘어났습니다. 공기업 부채는. 공기업 부채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중독성 예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 때 예산이 400조였어요. 400조. 지금 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은 600조가 넘어섭니다. 예산만 200조가 늘어나요. 200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400조가 넘게 늘어나는 것도 한 나라의 예산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박근혜 정부 때는 예산이 400조밖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400조 빚을 졌어요. 이것은요, 솔직히 미친 짓이에요.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입니다. 과연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단 5년 만에 한 나라의 국가 예산만큼 빚을 졌어요. 한 나라의 국가 예산만큼. 박근혜 정부 때 국가 예산만큼 빚을 졌단 말입니다. 아니, 더 질 수도 있겠죠. 더 질 수도. 게다가 예산도 200조씩이나 늘어났어요. 5년 만에.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솔직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을까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여러분, 예산이 늘어난 것 중에 중독성 예산이 너무 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보건이나 복지나 고용 예산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산들은 못 줄입니다.
이 예산들은 못 줄여요. 줄이려고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매년 10%씩 증가했습니다. 자, 2017년에 129조 5천억 원이었던 보건복지 고용 예산이 2021년 올해입니다. 올해 199조 7천억 원입니다. 엄청 늘어났죠. 10% 이상 매년 복지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에는 보면 32.3%였던 것이 2021년에는 35.8%로 3.5%포인트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은요 줄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예산이 늘어나면 계속 가야 돼요. 이거 줄이면요 저항감이 엄청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산 중에 말입니다. 예산 중에 35.8%는 꼼짝 마라 예산이라는 거예요. 꼼짝 마라 예산. 그러면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줄어들 수밖에. 이게 예산 중에 이렇게까지 많이 늘어나면요 진짜 이게 감당을 못해요. 여기에다가 빚이 많이 늘어나니까 이자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자도.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 죄송하지만 진짜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지표는요 관리재정수지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기금, 보장성 기금을 뺀 게 관리재정수지인데 이 관리재정수지가 사실상 나라 살림의 지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가면 갈수록 나라 살림은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보세요. 2018년까지만 하더라도 관리재정수지가 10조 6천억 밖에 안 됐습니다. 10조 6천억 밖에.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까지도 다 망쳐놨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까지도. 아마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 대통령은 이거 주워 담으려면 진짜 고생할 겁니다. 여러분, 가장이 돈을 못 벌면 가게가 망가집니다. 기업의 CEO가 열심히 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가집니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이 국가나 국민에 대한 가치보다는 권력에 대한 가치가 커서 나라 살림을 등한시했다면 또 그 권력을 잇기 위해서 나라 살림을 퍼부었다면 이것은 나라도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관리재정수지를 보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죠. 2018년만 보세요, 여러분. 관리재정수지가 10조 6천억 원 적자 났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는 54조 4천억 원이 적자 나더니 2020년에는요, 작년이죠. 118조 6천억 원이 적자 났습니다. 118조 6천억 원. 그리고 2021년은요, 126조 4천억 원이 적자 나고요. 적자가 계속 늘어나요. 문재인 정부가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이미 예측치로 128조 2천억 원이 적자 납니다. 2024년에는 127조 5천억 원이 적자 나고요. 그런데 1년 동안 또 얼마나 늘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액수는 더 증가할 겁니다. 아마 더 증가할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 살림을 제대로 못해 놓고 보니까 지금 후대까지 다 박살났다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만 연발한다는 자체가 진짜 창피하고 우울합니다. 지금 나라 살림은 미래 나라 살림까지 미래 경제까지 박살을 내놨어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보세요. 돈에 여유가 있으면 가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가게 같은 경우 돈에 여유가 있으면 뭔가를 더 배울 거예요. 아니면 뭔가 어딘가 더 투자를 하고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유가 있으면 뭔가 신사업을 벌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월급을 좀 올려주든가, 그것도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다 투자를 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면 다른 나라에 투자도 하고 다른 나라의 국채도 인수하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 신규 투자도 하거든요. 나라도. 그런데 돈이 여유가 없으면 국가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할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라가 장기적으로 꼬꾸라진다는 얘기. 지금 이거를 보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침몰하기 시작한 거예요. 침몰하기 시작한 겁니다. GDP 대 부채 비율을 보세요, 여러분. 예, 2020년 6.1%, 6.3%, 5.9%, 5.9%, 5.7%까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대한민국 미래 경제까지 망쳤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요, 어째 보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좋다는 말만 연발한다는 자체가 진짜 안타깝고 또 안타깝습니다. 저는 경제를 그래도 오랫동안 취재하고 또 분석하고 또 기사를 썼던 장본인으로서 보면요, 이 정도는요 분노할 정도가 아니에요. 분노할 정도가 아니라 저항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IMF 때 이랬습니까? 금융위기 때 이랬습니까? 왜 코로나19 위기 때 이 정도로 내려가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미래 경제까지 망치는 건가요? 자, 우리는요 자칫 잘못하면요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제 유튜브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이 영상이 남아있다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지금 적자투성이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침몰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